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1-5 정규분포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따질 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간에서의 넓이가 그 구간의 확률을 의미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정규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될 건데, 예전에 그 이산확률 분포 얘기해 봤잖아요.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데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확률 분포라고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이항분포가 있어요. 이항분포.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n회 독립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이 몇 번 남았느냐, 그 발생 횟수를 x로 본 이항분포가 있었어요. 우리가 b에서 n, p 얘기했죠. 이게 독립시행을 n번 했다. p는 1회 시행에서의 그 사건의 확률을 의미했었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비슷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자, 제가 왜 이렇게 붙였었는지 모르겠네.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바로 이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예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예요. 분포 중 하나.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정규분포라고 하느냐?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여기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x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부르는데요. 식이 엄청 복잡하죠. 이 식은 여러분 절대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근데 이걸 적어 놓은 이유가 좀 있긴 한데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네. 변수는, 자, 이제 x는 실수. 확률 변수가 이제 이렇게 실수로 되어 있는, 모든 실수가 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식을 우리가 막 써서 막 넓이, 또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구간별 넓이 같은 걸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이 그려놓은 그래프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구간별 넓이를 우리가 구하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쉽게 처리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식을 쓴 이유는 볼게요. 식의 구조를 좀 볼게요. 파이,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수예요. 3.14159이 나가는 상수죠. 이 중에 변수는 뭐가 있겠는가? 자, 요 시그마는요, 요 확률 변수 x에 의해 구해진 표준 편차를 얘기해요.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죠. 변하는 값. 여기 이 2라는 걸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2도요, 파이 같은 상수예요. 2.7모시기로 나가는 상수입니다. 얘도 변하는 수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수예요. 여기 이 식을 봐요. x는 이 x에 관한 함수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시그마 또 있죠. 여기 또 이제 m 있어요. m은 이제 평균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함수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그마와 평균이에요. 이 변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시그마,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와 평균만 같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똑같이 그려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규분포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예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항분포는 어떤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적인 분포다. 확률이 들쭉날쭉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근처에서는 확률이 대칭적으로 많이 나오고 극단적으로 값이 크거나 극단적으로 값이 작을 때에는 확률이 적게 나오는 그런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그런 정규 분포의 식이 이렇게 생겼고, 이 식을 결정짓는 요인은 요 시그마 표준 편차와 평균에 의해서 식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 종류가 달라도 표준 편차와 평균만 같으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 만약에 키를 가지고 앉은 키를 가지고 조사를 했건 아니면 몸무게를 가지고 조사를 했건 그 앉은 키와 몸무게, 사실 이제 그럴 확률은 낮지만 앉은 키와 몸무게의 표준 편차와 앉은 키와 몸무게의 평균이 똑같다? 그럼 앉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구한 이런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표준 편차와 그리고 평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바로 요 표준 편차와 평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는 자 n으로 약자를 표시합니다. 이항분포는 b로 표시했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여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여기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떠냐라고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 두 숫자만 딱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좀 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항분포가 가장 중요했고, 이렇게 분석할 때 중요한 두 개의 숫자가 np였기 때문에 b 약자로 쓰고 n, p를 썼고요. 정규분포는 n이라고 쓰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만 딱 써서 정규분포를 분석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이 두 숫자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 좀 볼게요. 정규분포 그래프의 곡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러니까 보세요. 평균 주변은 확률이 높아요. 여기 이 구간별 넓이가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평균에서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극단적으로 작아질수록 이 넓이들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대칭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은 이런 종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양의 곡선이 바로 이 정규분포 곡선이 되고, 이 곡선이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평균과 시그마만 같으면 이 곡선 모양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과 시그마가 달라지는 것에 의해서 이 곡선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자, 여기 이렇게 제가 x라고 해놓고 두 종류의 곡선을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확률 변수의, 그러니까 뭐 이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종목이 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두 종목에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똑같았다. 표준 편차가 똑같았다. 근데 평균만 달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자,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는 평균이 여기 이렇게 M1,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평균이 다른 것에 따라서 요 대칭 축의 위치만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같은 두 곡선은 평균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시그마라는 거는 표준 편차이지 않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나 분산이 나타내는 그 값은 뭘 의미했느냐 하면 자료들이 얼마나 평균에 모여 있느냐를 나타냈었어요. 자료들이 얼마나 평균에 모여 있느냐를 나타냈었죠.
그런 지금 설명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약간 제가 설명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변수가 있고 평균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평균이 똑같은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F1이고 요 빨간 게 이제 F2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아까는 표준 편차가 같은데 평균만 다를 때 어떤 모양의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 좀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평균이 똑같은 곡선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두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 있으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달라져 있으면 이렇게 곡선의 모양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요걸 보면서 F1과 F2를 보면서 F1의 이 평균과 F2의 평균이 있다고 할 때 이 둘의 평균은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게 되는데 두 그래프는 이렇게 평균이 똑같이 있게끔 제가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F2의 F1의 표준편차와 F2의 표준편차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 둘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다를까? 누가 더 클까 작을까? 설명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냥 갈게요.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F1과 F2 이 두 집단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어디에 표준편차가 더 큰 것처럼 보이십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 빨간 곡선이 뭔가 뾰족하니까 얘가 표준편차가 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반대로 가게 됩니다. 자, 표준편차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뭐 분산으로 비교해 볼게요. 분산이 크면 표준편차도 큰 거니까. 자, 분산이 크다.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변수들이 평균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평균에서 자료들이 퍼져있다는 얘기입니까? 변수가 평균에서 퍼져있다는 얘기죠. 퍼져있다.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포해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분산이 작으면 자료들이 평균에 몰려있는 거죠. 여기서 분산이 누가 더 클까? 어느 게 자료들이, 변수들이 평균에 덜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붉은 곡선과 초록색 곡선 중에 어느 게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골고루 퍼져 있는가? 바로 요 녹색 곡선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빨간 곡선은요, 변수들이 평균에 몰려 있죠. 평균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간격이 작다는 얘기고, 그럼 분산이 작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모양을 보고 이 빨간 곡선이 이 녹색 곡선보다 분산이 작다. 녹색 곡선이 빨간 곡선보다 분산이 크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 곡선의 뾰족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분산이 작으면 더 뾰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럼 이제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곡선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걸 알았고, 평균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먼저 그렸던 평균이 달라지면,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런 두 개의 곡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M1, 여기 이렇게 M2, 이제 여기가 만약에 F1이라는 확률 밀도함수, 여기 F2라는 확률 밀도함수인 겁니다. 그럼 이제 F1의 평균과 그리고 F2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기 이제 그대로 보이죠? F2의 평균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리고 의도는 이 곡선의 뾰족한 정도가 똑같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F1의 표준 편차와 F2의 표준 편차는 어떨까? 이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함수식을 갖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오는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의 자료들이 그러니까 평균 쪽에 확률이 높고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그런 분포가 정규 분포다. 구체적으로 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식의 모양을 식으로 보았을 때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인은 표준 편차와 평균이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n, n하고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때 평균 때문에 달라지는 건 대칭 축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표준 편차 때문에 달라지는 건 곡선의 뾰족한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런 얘기 좀 해봤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아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구간별 확률을 구했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간별 확률을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해야 된다? 감이 잘 안 오죠. 이때 갑자기 이런 게 하나 등장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등장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얘는 뭐냐면 정규 분포가 좀 안정적인 확률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더 규격화되어 있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구체적으로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0,1 제곱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이러한 게 정규 분포인데 그 중에서도 0,1 제곱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특별히 이 변수를 따로 지정을 해줘요.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우리가 Z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얘가 차지한 어떤 항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Z분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구간별 확률을 다 구해놨어요. 얘는 확률 분포표를 다 얘는 여기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그래서 표로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 이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거든요. 맨 뒤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요. 여기 책을 보시면 말이죠. 이게 지금 개념원리 책인데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Z라고 되어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오늘 약간 설명이 이렇게 꼬이지? 그냥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확률 변수가 Z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도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평균의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죠. 이때 얘는 평균이 0이니까 이제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 만약에 제가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궁금했어요. 이 넓이가 궁금했어요. 그럼 뒤에 표를 보면 돼요. 표를 이렇게 봐서 여기에 쭉 내려가서 여기에 어디에 1이라고 되어 있는 보이죠? 1.00 이렇게 보시면 몇이 나와 있냐면 0.3413이라고 되어 있어요. 0.3413 보이시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넓이가 0.3413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Z가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이 궁금해요? 얘는 0.3413이라고 표를 보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 분포인데 식도 이제 좀 더 간단화되어 있겠죠. 하지만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표를 가지고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좀 구간별 확률을 좀 더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Z가 그냥 1 이하의 확률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거기 이제 표는 사실 0부터 어떤 숫자까지의 확률만 표를 보고 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Z가 1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 1 이하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0.3413이지만 여러분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0.5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넓이가 1일 텐데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그 전체 넓이의 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요게 0에서 1까지가 0.3413이다 라는 걸 가지고 얘는 0.5에다가 0.3413을 더한 거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이겁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이만큼의 확률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근데 표에는 0에서 1까지의 확률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얘는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이때 이만큼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0.5가 되겠죠. 얘는 0.5에서 여기 0.3413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표에 바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확률을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다 라는 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자, Z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네. 이만큼을 구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선생님, 음수로 갔을 때의 확률은 안 나와 있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이 확률은 0에서 1까지의 확률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 0인 선을 기준으로 대칭일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도 0.3413, 여기도 0.3413이 된다 이겁니다. 얘는 0.3413의 2배가 되겠죠. 이렇게 표에는 0에서 어느 구간까지의 확률만 나와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확률이나 오른쪽에 있는 확률 같은 것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정규분포에서는 아직 구간별 확률을 못 구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규분포 중에서 규격화된 표준정규분포에서의 확률만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간별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규분포를,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가 아닌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별 확률은 그거를 얘처럼 바꿔서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할 거란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표준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정규분포의 표준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는요, 그냥 평균 그리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정규분포고, 표준정규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얘처럼 바꾸느냐? 얘를요, 여기에서의 평균을 0으로 바꾸고 여기서의 표준편차를 무조건 1로 바꾸는 계산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런 변수, 이런 확률분포가 이런 확률분포로 바뀌게 될 수 있겠죠. 자, 표준정규분포는 변수를 Z로 본다고 그랬죠. 일단 식을 바로 써볼게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걔를 Z로 바꿀 수 있는 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Z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이 되고 X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는 1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X의 평균이
만약에 m이고 x의 뭐 이제 분산, 뭐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할게요. 표준 편차를 만약에 시그마라고 하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은 뭐가 되느냐? 있던 평균에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걸로 바뀌고, 표준 편차는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분산은 b는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a가 제곱배 되는데, 그걸 다시 루트로 씌우니까 여기는 이렇게 a로 a의 절대값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변화의 일환으로 얘를 바꾸면 돼요. 자, 이거 제가 좀 이렇게 볼게요. x 입장에서 보면 시그마분의 1을 곱한 거고요. 얘를 이렇게 두 개 보면 뒤에 빼기 시그마분의 m 한 거예요. 이 계산이 지금 뭘 한 거냐면 x의 입장에서 보면 시그마분의 1 곱하고 시그마분의 1 곱하고 뒤에 빼기 시그마분의 m 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이 x라는 애가 원래 갖고 있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변수들의 평균은 뭐가 될 것인가? 자, 원래 x의 평균이 m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시그마분의 1 곱하고 뒤에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아, 이렇게 바꾸면 그 원래의 평균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렇게 바뀐 변수의 평균은 무조건 0이 되더라 이거예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m, 그럼 시그마분의 m이죠? 빼기 시그마분의 m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자, 원래의 이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였어요.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했냐면 이 더하기 빼기는 별로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는 반영이 안 되죠. 곱하기만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표준 편차는 절대값으로 반영이 되죠. 이때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양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계산해봤자 이 절대값은 그냥 사라지게 되고 결과는 무조건 1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 좀 이제 작게 쓰여지긴 했는데 제 얘기는 x에 대해서 요 계산을 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분의 1 곱하고 시그마분의 m 빼는 이런 계산하고 나면 그러면 x의 원래 평균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뀐 평균은 무조건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애는 뭘 따르게 된 거예요? 평균이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변수 바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됐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 x라는 게 원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변수를 바꿔버렸을 때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거기 169페이지에 필수 예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필수 예제 17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40,10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걸 구하래요. 첫 번째, 확률을 구해라. 25 이상 그리고 4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굳이 본다라면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x에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평균이 이제 40으로 있는 표준 편차 때문에 이 곡선의 뾰족한 정도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곡선이 나왔을 건데 25에서 40까지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이 곡선의 넓이, 이걸 둘러싼 넓이를 우리가 구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자, 여기 현재 이제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현재 여기 25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40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이제 이 부등식 세
요 부분에 모두 다 같은 계산을 해줘도 부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여기서 모두 다 제가 이 40을 빼볼게요. 즉 평균을 빼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표준편차 10으로 나누는 계산 해볼게요. 나누는 수가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위의 확률과 아래 확률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이나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요 변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얘네들의 평균은 0이 된다 이겁니다. 아까 여기서 그런 일반성을 보여드렸죠. 이 변수의 평균이 0이 된다. 그리고 이 변수의 표준편차는 1이 된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항목은 뭐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Z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요. 마이너스 15를 1로 나눠서 1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된 거죠. 여기는 0이네요. 그러니까 이 확률과 똑같고 근데 그건 이 확률과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확률을 못 구했지만 이때의 확률은요. 표를 보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를 보고. 뒤에 표를 보시면 이게 현재 이제 이렇게 Z라는 확률 분포에서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1.5 에서 0까지 이 확률을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0에서 1.5까지의 확률과 똑같겠죠. 그래서 뒤에 표에서 1.5 칸에 있는 확률 값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표를 이렇게 보셔서 1.5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1.5 보이시나요? 1.5에서 0.4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확률이 0.433이니까 이 확률도 0.433이다. 그래서 답은 0.43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설명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정규분포라는 게 있었죠. 정규분포는 이런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낸 여기 평균을 대칭으로 해서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이 곡선의 뾰족한 정도가 달라지고 평균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칭 축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정규분포 중에서 이게 정규분포 이제 그리고 곡선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결국에 평균과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표준 정규분포는 Z는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렀고 이런 표준 정규분포는 구간별 확률을 표를 보고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런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의 구간별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구한다. 그 바꾸는 표준화 작업이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작업이 된다. 이렇게만 하면 이 덩어리는 평균이 0이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 돼버리니까 이 덩어리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의 확률은 표를 보고 구하면 된다. 지금 이게 그걸 보여주는 예제가 된 거죠. 이런 정규분포가 있었다. 확률을 구해라. 그럼 여기 이 확률을 여기 변수를 저 계산으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계산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든 다음에 표를 보고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조금 더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